입솔질의 가장 기본은 치아의 모든 면에 입솔질 기구가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솔질 기구가 치아의 면에 안 닿으면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치아 사이 면을 닦을 때 중 치간 칫솔이 들어갈 때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잇몸과 뼈 사이도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풍치를 일으키는 건 이 공간에 쌓인 치석입니다. 그러면 치아의 옆면을 닦는 것이 치간 칫솔과 치실인데 치아의 옆면은 연두색 선 전체입니다. 치간 칫솔이 치아의 옆면에 다 닿도록 하려면 잇몸 밑에 파란색 원이죠. 그 공간으로부터 치아에 붙여서 치간 칫솔을 여러 번 써야 합니다. 노란색 화살표는 치석을 나타냅니다. 잇몸이 뻘건 것은 염증 반응입니다. 즉 풍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녹고 있다는 소리겠죠. 오른쪽처럼 연두색 선이 치아의 옆면의 전체적인 면입니다. 잇몸 및 뼈 위 공간, 빨간 원에도 치간 칫솔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치간 칫솔을 세게 하면 아픕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음식물을 제거하는 정도로 치간 칫솔을 써야 합니다. 밑에 사진에서 이렇게 치간 칫솔을 치아 사이에 넣고 빨간 원 공간부터 위로 치아에 붙여 닦아줘야 합니다. 절대 치간 칫솔이 저 공간을 한번 통과한다고 음식물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여러 번 치간 칫솔이 치아면에 붙어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치아 사이는 두 치아의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뒷치아의 옆면을 닦았으니 앞치아의 옆면도 닦아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잇몸 밑에 있는 공간에서부터 위로 치간 칫솔을 씁니다. 이 치아 사이의 경우 공간이 떠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치아 사이가 붙어 있습니다. 치아가 붙어 있는 경우 치아 사이 옆면에서 치간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 빨간 화살표 부위와 노란 화살표 부위는 치간 칫솔이 닿지 않습니다. 저 부분을 치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치아의 모든 면에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연두색 선처럼 치실이 치아에 닿아서 이동해야 합니다. 치아 사이면을 닦을 때의 두 번째 경우로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갈 때입니다. 안 들어가는 부위는 절대 억지로 치간 칫솔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잇몸과 뼈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치아의 옆면을 닦는 것이 치간 칫솔과 치실인데 치아의 옆면은 연두색 전체입니다.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치실만으로 치아 옆면을 다 닦아야 합니다. 치실이 치아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의 옆면에 붙여 빨간 원 공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왼쪽의 치실 사용법에서 4번을 보시면 치아를 C자 모양을 감싸듯이 둘러 잇몸 속 깊숙이 넣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치아의 모든 면에 입솔질 기구가 닿아야 합니다. 저 경우 치실이므로 치실을 쓰는 그 옆면을 다 닿아야 되겠죠. 그리고 잇몸 속 깊숙이 넣는다는 것은 잇몸과 뼈 사이의 공간까지 치실이 들어가서 음식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손가락에 치실을 감아서 쓰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양한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구든 원칙은 같습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치석이고요. 치석이 치아를 잡고 있는 뼈를 녹인 것입니다. 결국 저 치아는 너무 흔들려서 발치를 했습니다. 잇몸과 뼈 사이에 많은 공간이 있는 곳에 치실이든 치간 칫솔이든 입솔질 기구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계속 제거했어야 치석이 생기지 않고 뼈가 녹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솔질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합니다. 나는 저런 노력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받고 충치가 생기면 충치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나는 하루에 10번씩 치아를 닦는데 왜 이가 썩고 치석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원칙에 맞지 않게 입솔질을 해서입니다. 하루에 몇 번을 닦는 게 입솔질의 목적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입안에 음식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치아의 모든 면에 입솔질 기구가 닿아야 합니다.